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임금 협상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공단의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임금의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의 협상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가동기간 내내 이루어진 협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또 임금 인상을 위해서 어떠한 협상 형태를 보였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강우입니다. 통일부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하여 현재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재직 시에 개성공단 담당을 오래 했고 또 2006년 1월 달부터 2008년 1월 달까지 정확하게 2년 동안은 우리 개성공단 현장에서 관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사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북측하고 임금 협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생생하게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개성공단 임금의 일반 현황인데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협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시도와 관련한 협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직불 문제 협상 사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임금 협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개성공업지구의 노동 규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성공단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상금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임은 기본급의 개념이고 가급금은 우리 초과근무수당 이런 개념이고 장려금은 각종 자격이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개념이고 상금은 말 그대로 보너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월 최저 노임은 $50였고 이것은 연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하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임금의 수준은 2015년 말 공단이 2016년 2월 달에 폐쇄됐기 때문에 그 폐쇄 직전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73.9였고 가급금과 상금 또 장려금을 합쳐서 총 $95.3. 그래서 임금 수준은 총 $169.2였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임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월 최저임금하고 기본임금이 같다는 점입니다. 원래 기본임금하고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인데 개성공단에서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졌고 최저임금이 기본임금이 되었습니다. 둘째 특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직종이나 숙련도 또 근무연한 이런 데 상관없이 모두 같은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임금 협상의 채널은 기본적으로 남측을 대신해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또 북측을 대신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민간 채널이고 또 당국 간, 즉 공무원 간 채널로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 폐쇄 직전까지 6차례 회담이 개최되었었는데 우리 남측의 위원장은 국장급인 통일부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이 맡았고 북측의 위원장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아왔습니다. 다음은
임금의 지급 방식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노동 규정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도록 임금 직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임금 직불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에 대해서 우리 협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협상 사례로 월 최저임금 관련 협상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임금의 동결기, 2단계로 임금의 안정화기, 3단계로 파행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 임금 동결기는 개성공단이 가동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그 임금이 동결된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의 협상은 공단이 가동된 직후에 이제 2005년 초에 북측이 협상을 요청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협상 당사자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지원부장을 하고 북측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소속의 노동처장 간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북측의 총국 사무소 또는 우리 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쌍방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측은 당시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노동규정상 최고치인 5% 인상을 요구하였고, 우리 측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는 어렵다고 주장하게 된 배경이 당시는 개성공단 초기였기 때문에 전력이나 용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북측에서 공급된 이 근로자들의 숙련도도 낮아가지고 불량품이 많이 발생해서 기업들이 피해가 또 많이 컸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임금은 인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북측도 이 기간 중에는 초창기라서 그런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임금이 동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북측이 그때 당시 임금 인상을 왜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 북한 근로자가 총 10,000명 정도, 1만 명 정도였고 1인당 임금도 그때 $60 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도 월 60만 달러 정도 규모, 아주 소규모 임금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북측은 공단 초기에 타가소를 설치해달라, 또 개성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연탄을 지원해달라, 또 출퇴근을 위해서 출퇴근 버스를 확충해달라 등등 우리 그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금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래 사진은 이게 북측 총국 사무실과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북측 총국 사무실인데 저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사 조상까지 다 걸려 있는 그런 곳이죠. 오른쪽 우리 관리위원회 사무실인데 여기서 수시로 북측 관계자들이 와서 임금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인데 이때는 임금의 안정화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임금이 매년 5%씩 올랐던 시기로 북측도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협상은 2007년 8월 북측이 최저임금을 15% 올려달라 인상을 요구하면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측은 주장하기를 근로자들이 피죽도 지금 먹거리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을 매년 5%씩 해서 15%를 한꺼번에 인상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측은 그건 어렵다. 노동 규정에 따라서 최대 5% 이내의 인상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또 우리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측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기업은 5% 인상도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또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이런 기업의 입장을 설명 듣고 기업 대표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은 근로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북측 총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문제를 가지고 또 북측과 직접 협상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관리위원회가 알아서 협상해달라 그런 입장을 또 표명을 했습니다. 또 북측은 또 자기들이 임금 15% 인상을 안 해주면 임금 인상이 없으면 초과 근무를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연장 근무 안 할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고,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이렇게 임금 인상을 압박해 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여러 가지 또 납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서 우리하고 기업 측 관리위원회와 기업 측 협의해서, 자 그러면 노동 규정에 있는 5%는 인상해 주되 북측에다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조치를 해달라. 또 통행, 그때만 해도 이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통행의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 등 조건을 달아서 5% 인상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입장을 우리도 북측에 전달하니 북측도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부터 최저임금 5%씩 계속 이제 인상을 하게 됐고, 매년 5%씩 그렇게 인상을 해 왔습니다. 3단계는 이제 파행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시도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4월 북측은 개성공단 특혜 조치 전면 재검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측이 당시에 전면 재검토 통보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임금 부분을 보면은 당시 월 71달러 수준이었던 임금을 갑자기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겠다 하면서 월 300달러로 임금 인상을 해달라 그러고, 또 매년 5% 이내에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매년 10 내지 20%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협상을 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4월 21일 1차 당국 간 접촉을 가지고 이후에 4차례의 당국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담의 수석 대표는 우리 남측의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이 맡았고, 북측은 총국의 부총국장이 맡았습니다. 회담 장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 건물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쓰이다가 2020년에 폭파된 건물, 그 건물입니다. 이때 쌍방 입장은 북측은 국제적 수준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월 300달러, 연 10 내지 20% 기존 입장을 주장을 했고, 우리는 노동 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50달러, 연 5% 이내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또 견지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도 개성공단의 임금이 낮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금 전체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 세 차례 걸쳐서 당국 회담이 열렸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대표로 결과가 없이 사실 회담이 끝났습니다. 근데 회담 중단 기간 중에 우리 측은 또 북측의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을 제안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해외에서 선진화된 공단을 좀 같이 견학을 하자 이렇게 했고, 북측이 그 호응을 해옴으로써 2009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해외공단 합동시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해외공단 합동시찰을 마치고 공동평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단된 제4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4차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북측이 기존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노임 300달러 올려달라, 10 내지 20% 올려달라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 이런 선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북측의 어떤 일방적인 임금 인상 사태가 사실 수면하에 가라앉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래 사진은 왼쪽은 우리 측 협상 대표단이 그때 당시 개성공단으로 가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해외공단을 시찰하는 장면인데, 해외공단 시찰 때 북측도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나가겠습니다. 네.